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흡기 건강과 폐기능 강화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느끼고 계십니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감기가 한 번 걸리면 2달씩 기침이 이어진다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폐는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가진 뒤에야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아침에 목에 가래가 끼어 몇 번이나 헛기침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작은 신호가 폐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의 폐를 10년 더 젊게 유지하는 숨관리법과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국가검진 활용법, 그리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폐 기능 강화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호흡기와 폐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차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은 30대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전 세계 사망 원인 상위권 질환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시니어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혈액에 전달하는 기관이지만 단순한 호흡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의 최전선입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관문이 바로 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연구팀은 고령층에서 폐 기능 저하는 근육 약화와 면역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고 보고하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폐 기능이 10%만 감소해도 일상 활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기침과 가래, 숨참을 노화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폐는 소리 없이 약해지고 있다가 감기 한 번에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는 매일 2만 번 이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폐렴으로 쓰러지면 석 달 동안 기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을 알면 폐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간접흡연입니다. 국립암센터는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 위험을 4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상도 교수는 하루 한 갑이 아니라 하루 5갭이라도 폐포는 서서히 파괴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최고의 폐 보호입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면 실내 흡연을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둘째,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은 노년층에서 폐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아침 환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가 맑은 시간대를 확인하고 하루 2번 10분씩 맞바람 환기를 하십시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숨을 얕게 쉬는 습관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흉식 호흡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 훈련은 8주 후 폐활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 간단한 호흡이 폐포를 깨웁니다. 넷째, 근육 감소입니다. 폐도 근육과 함께 움직입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하체 근력 저하가 호흡 기능 감소와 연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도 한층 아래에서 내려 천천히 올라가 보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약한 자극이 폐와 다리를 동시에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입니다. 가래가 끈적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는 하루 1리터 이하의 수분 섭취가 기도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2시간마다 반 컵씩 나누어 마셔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실천해 보십시오. 환기 습관 바꾸기, 복식 호흡 하루 3번, 계단 한층 오르기, 하나만 시작해도 폐는 반응합니다. 숨이 차는 것이 아니라 폐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달고 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만성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원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고령층의 반복 기침은 단순 감기가 아니라 폐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면 하나씩 마음속으로 세워보십시오. 1.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2. 아침에 가래가 자주 끼고 목을 여러 번 가다듬는다. 3. 감기에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이 이어진다. 4.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진다. 5. 최근 1년 사이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0개에서 1개라면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이라면 폐 기능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3개 이상이라면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래색이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하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 기도가 좁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조기 발견 후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숨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숨이 불편해졌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폐 질환은 드문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국가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층 사망 원인 상위 질환 중 하나로 폐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최근 수년간 만성 기침,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시니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해 이후 외래 진료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노출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에서 폐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조기 검진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사이의 예후 차이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조기 진단 후 관리한 환자군은 입원율과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폐 질환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숨을 관리한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결과는 몇 년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호흡기와 폐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몇 주, 몇 달씩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 갈 때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다려 먹던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민간요법 식재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배. 둘째, 미역. 셋째, 고구마. 넷째, 양배추. 아마 이미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정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시니어의 삶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입니다. 72세 박모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기침이 길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가래가 끓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빴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드시며 버티셨고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된다고 미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졸업식에 가시려고 외출하셨는데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주저앉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보였고 추가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함께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기침과 가래가 오래 이어졌다면 이미 기도 염증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박모 어르신은 기침이야 누구나 하는 줄 알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입원은 2주였지만 그 뒤가 더 힘들었습니다. 숨이 짧아지니 걷는 양이 줄고 걷지 않으니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 숨이 더 찼습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신호와 검사, 관리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침이 오래가면 약부터 찾게 되지만 사실 폐는 약보다 먼저 환경과 점막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관리가 제대로 되면 약을 쓰는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환기, 미세먼지 피하기, 호흡 루틴, 수분 섭취 같은 생활 습관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시니어 분들이 집에서 많이 쓰는 민간요법과 한방적 접근의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계속될 때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한 한방내과 학회지 2022년 43건 6호에 실린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이영서 하다정 김경민 연구팀의 직내 보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마른 기침 환자에게 맹문동탕을 적용해 증상이 호전된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마른 기침이 심할 때는 무조건 진해제만 찾기보다 점막 상태를 먼저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맹문동탕 같은 처방은 체질과 동반 질환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콧물이 맑고 가래가 묽으면서 기침이 동반될 때는 차게 식힌 폐를 덮여주는 방향을 쓰기도 합니다. 약사공론 2024년 4월 16일 보도에서는 맑은 콧물, 묽은 가래, 기침에 소청룡탕을 활용하는 임상적 설명과 함께 마황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 고혈압, 불면,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 감기인 줄 알고 임해 복용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민간요법 중에서는 배, 꿀, 생강 조합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배 자체가 아니라 따뜻한 수증기로 목을 적셔주면서 자극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따뜻하게 데운 뒤 꿀은 한 스푼만 넣어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 대신 대추 한 조각이나 계피를 아주 소량으로 향만 더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의학에서는 가슴과 등, 목 주변의 폐 경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손으로 쇄골 아래 가슴 위쪽을 살살 문질러 보시면 뻐근한 지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지점을 10초씩 천천히 눌렀다가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침으로 굳은 흉곽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손목 바깥쪽의 열결 혈자리를 가볍게 지압하면 목의 건조감이 덜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민간요법을 해도 숨이 더 차고 가래가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나 열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민간요법으로 버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폐는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검사 한 번이 입원 한 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산소 포화도 확인과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조정하며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2026년부터 56세와 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능 검사, 즉 다시 말하여 스파이로메트리는 숨을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빠르게 내쉬는지 수치로 보는 검사이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같은 질환을 조기에 찾는 데 핵심이 됩니다. 둘째, 흡연력이 길었던 시니어분들은 폐암 검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에게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 폐암 검진을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기준을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표를 받으셨는데도 미루는 순간 조기 발견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는 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잡는 치료 목표는 기도 염증을 줄이고 숨기를 넓히고 악화를 막는 것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의심되면 흡입제, 즉 다시 말하여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 스테로이드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숨이 매우 차고 산소 포화도가 낮다면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호흡 재활, 즉 다시 말하여 폐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동, 호흡 훈련, 영양을 함께 묶어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넷째,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은 겨울마다 기침이 길어져도 늘 감기라고 넘기셨는데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듣고 바로 호흡기내과에 가셨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며 흡입제를 제대로 배우고 악화 신호가 오면 즉시 진료를 받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 다음 겨울에는 응급실 방문이 한 번도 없었고 집 밖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약의 힘만이 아니라 조기 검사와 빠른 대응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다섯째, 시니어 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 팁은 국가건강검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56세와 66세의 폐기능 검사를 국가검진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으니 해당 연령이거나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검진 안내문이 왔을 때 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둘째, 비용 절감 팁은 국가예방접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1회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는 2025년부터 2026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65세 이상 무료로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업기간 내 매년 1회 접종으로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 절감 팁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의사진료 상담 비용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넷째, 비용 절감 팁은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쓰면 검사비와 예방비용, 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불편해졌다면 폐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침, 가래, 숨참을 노화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흡연, 간접흡연, 미세먼지, 실내오염, 얕은 호흡, 근육 감소, 수분 부족이 폐를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가 점검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면 폐기능 검사 같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사와 치료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국가검진과 예방접종,
금연치료 지원 같은 제도를 쓰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만 드리는 폐 건강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폐에만 좋은 한 가지는 구강 위생을 폐 관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는 폐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폐렴은 입과 목의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간단하게 잠들기 전에 양치 후 물로만 끝내지 마시고 미지근한 소금물로 15초 가글을 2번 해보십시오. 틀니를 쓰시는 분은 틀니도 함께 닦아 말려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목의 염증과 세균 부담을 줄여 밤사이 기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독 폐에만 나쁜 한 가지는 젖은 공기를 더럽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가습기를 쓰시면서 물을 이틀, 사흘씩 그대로 두거나 통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물속 세균과 곰팡이가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이 예민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것이 기침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쓰신다면 하루 한 번 물을 갈고 통을 씻은 뒤 완전히 말리는 것을 원칙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최소 실천 목표를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전 소금물 가글 15초를 2번, 일주일에 6일만 하십시오. 둘째, 가습기를 쓰신다면 물 교체는 하루 한 번, 통 건조는 하루 한 번을 지키십시오. 셋째, 기침이 8주 이상 이어지면 버티지 말고 검사를 예약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주십시오. 숨은 매일 쌓이는 건강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